흑자 경제 고교육동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플러스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폐 가치는 떨어졌는데 물가는 상승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태그네이션은 뭘까요? 스태그네이션은 침체, 정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 합해진 합성어죠. 인플레이션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요? 1년 정도 이상 경기 성장률이 2에서 3%가 안 될 때 이걸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표에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물가는 상승하고 동시에 저성장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물가는 상승해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보통 기업들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럼 기업도 어딘가에서 돈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성장률, 기업도 수입이 있어야 소비자에게 나눠주던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왔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왔는데 성장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저성장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어느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년 이상 이런 침체 기간이 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짠테크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인이에요. 정해진 연봉을 받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명목 소득이라는 게 있고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죠. 명목 소득은 뭐예요? 수입, 딱 찍히는 그 숫자입니다. 월급 얼마, 뭐 300만 원, 400만 원, 딱 찍히는 그 숫자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면 소득, 딱 매출, 딱 찍히는 숫자입니다. 자,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이라는 건 물가가 반영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가 소득은 지난 몇 달 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왜 마트에 가면 쓸 게 없지? 왜 지갑에 내가 비었지? 그죠? 마트에 가면 왜 더 쓸 게 없지? 똑같은 돈을 갖고 썼을 때 쓸 게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짠테크, 세일 품목 살펴보시고 쿠폰 찾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데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오늘은 제가 금리 인하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금리 인하권이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됐던 어떤 집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카드도 괜찮습니다. 뭔가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빌렸었을 때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자를 내가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자를 낮춰주세요. 나 이자 좀 적게 내고 싶어요. 이자 좀 줄여주세요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권을 내가 언제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권이 있겠죠. 비대면으로 가능하고요. 또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내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 좀 좋아진 겁니다. 내가 연봉이 조금 올라갔든지 뭐 빚이 있었는데 빚을 그동안 좀 갚았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대출의 총양 그 다음에 직업, 그죠? 소득의 양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은행권이 몇 년 전에 나를 평가했을 때보다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졌으니 내가 조금 더 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금리 인하권이에요. 금리 인하권을 주장하면 도대체 몇 프로나 내가 금리가 떨어질까라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2024년 초죠. 2월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중에 5대 은행을 봤을 때 0.11%에서 0.32%까지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내 개인적인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내가 대출하고 있는 총량이 확 줄었거나 집을 팔았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 빚을 갚았다거나 그렇죠? 플러스에서 언제 있어요? 나라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내리는 겁니다. 대출금리 자체를 떨어뜨려 줬을 때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금리가 떨어졌다는데 개인적인 상황, 대외적인 상황이 플러스해서 혹시 내가 내고 있는 이자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꼭 문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금리를 인하시킬 때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 뭐 1년 따져봐야 그럼 얼마 안 되는데 귀찮아 하시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대출 이자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은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저희가 뿌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은행에 적게 낼 수 있다면 적게 낼수록 나에게 손해가 적은 겁니다. 나에게 다시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은행을 비교를 해보시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몇 달 뒤에 좀 나아졌다 싶으시면 또 신청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까? 신용점수를 깎을까? 대답은 아니요.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든 아니면 이참에 내가 다른 은행을 만 알아보셨더니 다른 은행에서 좀 더 나은 이자를 준다 해서 은행을 바꿔보시려고 하셨을 때에도 물론 은행에서 낮은 이자를 제공할 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좀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연말쯤에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은행 쇼핑을 먼저 하시고요. 은행마다 방문을 하셔서 비대면이든 직접 지점을 방문하셔서 그 은행에서 어떠한 얼마 정도의 대출을 이자를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겁니다. 미리 알아보심과 동시에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드리자면 나의 신용 점수, 신용 등급 점수라고 따지면 850에서 950점 사이 900 전후가 되겠죠. 좀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플러스에서 은행마다 보는 내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지점에, 각 은행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신용을 쌓아놓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는지를 은행마다 보는 내부적인 등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통 뭐 카드를 만드세요. 청약통장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직장에 월급을 받는 걸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부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은행에서 내가 낮은 이자를 받으려면 내 개인적인 신용 점수 등급 말고 이 은행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이게 나랑 맞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는 나한테 좀 무리다 싶으시면 다른 은행을 또 알아보셔서 나한테 맞는 은행을 고르시는 겁니다. 요거를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해놓으셨을 때 시간 세이브가 돈 세이브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요거 하나 팁으로 드릴게요.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나아질까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간단한 서류 절차를 통해서 또 시간을 조금만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 분명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금리 인하 요구권. 우리가 금리 인하 이러면 꼭 기준금리에서 하는이나 연준에서 하는 그런 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은행이나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구나를 오늘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짠테크,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혹시 난 이런 짠테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서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산 분배를 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데 이 금리 인하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리 인하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자 언니들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